선거는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는 절차가 아니다. 헌법적으로 선거는 국민 주권을 현실에서 작동시키는 장치다. 헌법은 말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국민이 매일 국회에 가서 직접 법을 만들 수는 없다. 국민이 매일 대통령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도 없다.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선거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과 대통령 같은 대의기관을 뽑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다. 왜 저 사람이 법을 만들 수 있나? 선거로 뽑혔기 때문이다. 왜 저 사람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 국민이 선거로 권한을 맡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는 권한을 주는 절차에서 끝나지 않는다.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도 하다. 잘하면 다시 뽑는다.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바꾼다. 이게 선거를 통한 정치적 심판이다. 결국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뽑고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주고 그 권력을 다시 심판하는 제도다. 그래서 선거는 단순한 투표가 아니다. 선거는 국민 주권이 현실에서 움직이는 방식이다.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진다. 자료에서도 선거를 국민주권주의 아래 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으로 보고 선거의 헌법적 의의로 대의기관의 선출 구성,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부여, 선거를 통한 심판을 제시한다. 선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주의는 아니다. 선거가 진짜 민주적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보통 평등직 비밀선거로 하라고 정한다. 먼저 보통선거다. 보통선거란 일정한 나이가 된 국민이라면 재산, 성별, 신분, 교육 수준 같은 이유로 선거권을 차별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음은 평등선거다. 평등선거란 한 사람의 표는 한 표라는 뜻이다. 부자라고 2표, 고학력자라고 3표, 이런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직접선거다. 직접선거란 국민이 대표자를 직접 뽑는다는 뜻이다. 누군가 중간에서 대신 뽑는 방식은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마지막은 비밀선거다. 비밀선거란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국가도 회사도 가족도 강제로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래야 압박 없이 진짜 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에 하나 더 붙는다. 헌법 조문에는 직접 쓰여 있지 않지만 민주적 선거의 기본 원칙으로 자유선거의 원칙도 함께 말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 투표 내용은 비밀이어야 한다. 그리고 강요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칙들이 무너지면 선거는 남아있어도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 있다. 선거권은 그냥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 권력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권리다. 국민 주권이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국민이 대표자를 뽑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권은 함부로 제한할 수 없다. 그렇다고 선거권 제한이 언제나 위헌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나이 제한은 가능하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일정한 판단 능력과 정치적 의사 형성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제한이 너무 넓고 너무 획일적일 때다. 특정한 사람들을 무조건 선거에서 배제해버리면 평등선거와 보통선거 원칙이 문제된다. 대표적인 쟁점이 수용자 선거권 제한이다. 과거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의 선거권을 넓게 제한하는 규정이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의 선거권을 전면적이고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정치적 의사 표현권을 똑같이 박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완전히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집행유예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단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면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결국 선거권 제한의 핵심은 이거다. 제한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수단도 적절해야 한다. 침해는 최소한이어야 한다. 그리고 얻는 공익이 잃는 기본권보다 커야 한다. 즉 선거권 제한은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한다. 국민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항상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거권을 빼앗는다는 것은 단순히 투표용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 주권의 한 조각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감옥에 있는 사람도 선거권이 있을까? 이 문제는 단순히 범죄자에게 투표권을 줘도 되나의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선거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 권력 형성에 참여하는 권리다.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정치적 의사 표현의 기회를 빼앗을 수는 없다. 물론 선거권 제한이 항상 위헌인 것은 아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일정한 제한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넓게 너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범죄의 종류도 보지 않고 형의 무게도 제대로 보지 않고 사회 안에 있는지 교도소 안에 있는지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박탈하면 문제가 된다. 헌법재판소도 수용자의 선거권을 전면적이고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다. 집행유예자 선거권 제한도 문제된다. 집행유예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도 단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그 제한은 과도할 수 있다. 결국 기준은 이거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국민의 자격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을 제한하려면 그만큼 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한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제한 범위도 필요한 만큼이어야 한다. 가벼운 범죄자와 중대한 범죄자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사회 안에 있는 사람과 수감 중인 사람도 무조건 똑같이 볼 수는 없다. 정리하면 이렇다. 수용자도 원칙적으로 국민이다. 따라서 선거권 제한은 가능하지만 전면적이고 획일적인 제한은 위헌 문제가 생긴다. 선거권은 단순한 투표권이 아니다. 국민 주권에 참여하는 권리다. 그래서 국가가 선거권을 빼앗을 때는 항상 좁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선거제도는 그냥 표를 세는 기술이 아니다. 선거제도는 정치의 구조를 바꾸는 장치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다. 먼저 다수대표제다. 다수대표제는 쉽게 말해 가장 많이 득표한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다. 한 지역구에서 후보들이 경쟁하고 그중 1등이 의석을 가져간다. 장점은 분명하다. 결과가 단순하다. 누가 이겼는지 바로 알 수 있다. 지역 대표도 뚜렷하다. 하지만 단점도 크다. 1등이 아닌 표는 결과적으로 의석으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후보가 40%를 얻고 당선됐다면 나머지 60%의 표는 의석에 반영되지 못하는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걸 사표 문제라고 한다. 다음은 비례대표제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어떤 정당이 전국에서 20%를 얻었다면 의석도 대체로 20% 정도 배분하자는 생각이다. 장점은 대표성이 높다는 점이다.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정치적 의견도 의회에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정당이 많아질 수 있고 정치가 복잡해질 수 있다. 정부 구성이나 의사결정이 느려질 가능성도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다수대표제는 결정이 쉽고 지역 대표성이 강하다. 대신 사표가 많이 생길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표심을 의석에 더 정확히 반영한다. 대신 정당이 많아지고 정치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단순한 계산 방식이 아니다. 누가 대표되는지, 어떤 정당이 살아남는지, 정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결정한다. 자료에서도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는 정당 구도에 영향을 주고 선거제도를 바꾸면 정치가 바뀐다고 설명한다. 선거제도는 그냥 표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선거제도는 정치의 판을 정하는 규칙이다. 어떤 선거제도를 쓰느냐에 따라 정당의 수가 달라지고 정치인의 행동이 달라지고 국회의 구성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다수대표제는 1등이 의석을 가져가는 구조다. 이 방식에서는 큰 정당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2등, 3등에게 간 표는 의석으로 연결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권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작은 정당을 찍으면 표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큰 정당에 표를 몰아주게 된다. 결국 다수대표제는 양당제에 가까운 정당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구조다. 이 방식에서는 작은 정당도 의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유권자가 소수 정당을 찍어도 그 표가 의석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에 가까운 정당 구도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즉 선거제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누가 살아남는지, 어떤 정당이 커지는지, 소수 의견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바꾸면 정치가 바뀐다는 말이 나온다. 자료에서도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는 정당 구도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구도는 선거제도에 뒤따르는 결과라고 설명한다. 정리하면 이렇다. 선거제도는 투표를 의석으로 바꾸는 공식이다. 그 공식이 달라지면 국회의 모습도 달라진다. 국회의 모습이 달라지면 정치의 방향도 달라진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구조 문제다. 선거에서 중요한 건 누가 투표하느냐만이 아니다. 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도 중요하고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도 중요하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게리맨더링이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이상하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지역에 어정당 지지자가 많고 다른 지역에 비정당 지지자가 많다. 그런데 선거구를 일부러 이상하게 쪼개서 어정당 표는 여러 곳에 흩어버리고 비정당 표는 당선될 만큼만 모아놓는다면 어떨까? 겉으로는 선거구를 나눈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게 바로 게리맨더링의 문제다.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행정 작업이 아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지역에 10만 명이 국회의원 1명을 뽑고 다른 지역에 30만 명도 국회의원 1명을 뽑는다면 두 지역의 표 가치는 같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한 표는 인구가 많은 지역의 한 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은 평등선거 원칙과 연결된다. 헌법상 평등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에게 한 표를 주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 그 한 표의 가치도 가능한 한 평등해야 한다. 그래서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나누거나 인구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나면 위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모든 선거구의 인구를 완전히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생활권, 교통 같은 요소도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지나치면 안 된다. 정리하면 이렇다. 선거구는 마음대로 나눌 수 없다.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조작해도 안 되고 지역별 표의 가치가 지나치게 달라져도 안 된다. 선거구 획정은 정치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 평등선거 원칙의 문제다. 그래서 게리맨더링은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헌법 문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사람은 한 표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한 표의 개수만 같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표의 가치도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어선거구는 유권자가 10만 명이다. 비선거구는 유권자가 30만 명이다. 그런데 두 선거구가 똑같이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다면 어떨까? 어선거구의 한 표는 비선거구의 한 표보다 훨씬 큰 힘을 갖게 된다. 이게 바로 선거구 인구 편차 문제다. 평등선거 원칙은 단순히 1인 1표만 의미하지 않는다. 가능한 한 1표의 가치도 평등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모든 선거구 인구를 완전히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 지역 대표성도 봐야 한다. 행정구역도 봐야 한다. 생활권, 지리적 조건, 교통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인구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까지 허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후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꿨다. 현재 중요한 기준은 2대1이다. 즉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차이가 원칙적으로 2배를 넘으면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평균 인구수 기준으로 상하 33과 3분의 1% 편차 기준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선거구는 마음대로 고를 수 없다.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수가 지역마다 지나치게 달라지면 표의 가치가 불평등해진다. 그래서 선거구 인구 편차 문제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한 표가 얼마나 평등하게 취급되는지에 관한 헌법 문제다. 선거의 핵심은 한 사람이 한 표를 갖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한 표가 다른 사람의 한 표와 비슷한 힘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2대1 기준은 평등선거 원칙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기준이다.